헐크 호우겐과 더 락. 좌안 시이나를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영화. 라악기 바알보아, 파알트 A, 음성 출처, 클로바 더빙. 이 콘텐츠의 음성 더빙의 출처는 클로바 더빙입니다. 헐크 호우겐과 더 락. 좌안 시이나를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영화. 라악기 바알보아, 파알트 A, WWE 레슬매니아 29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 더 락과 좌안 시이나 두 영웅의 세대 간 격돌의 결말은 결국 10년 전 더 락이 헐크 호우겐으로부터 건네받았던 시대의 횃불을 다시 좌안 시이나에게 넘겨주는 스토리라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더 락과 좌안 시이나의 상대 전적 자체는 1승 1패로 동률을 이뤘고, 드림매치 자체로서의 상징적 의미는 원스 인 어 라이프타임이라는 부제가 달렸던 레슬매니아 28의 메인 이벤트가 좀 더 높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립이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시점인 레슬매니아 29이 메인 이벤트를 통해서 좌안 시이나가 최후의 승자로 등극했고, 스토리라인상에서 부각되었던 라이즈 어버브 헤이트, 네버얼 기브업과 같은 키워드에 부합하는 결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본 칼럼 시리즈의 필자인 저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WWE 프로레슬링에서 더 락 대 좌안 시이나의 세대 간 격돌이 이루어진 상황을 영화 라악기 바알보아에서 라악기 대 메이슨 딕슨의 세대 간 격돌이 이루어진 상황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의 라악기와 WWE에서의 더 락의 상황을 오버랩하고 영화에서의 메이슨 딕슨과 WWE에서의 좌안 시이나의 상황을 오버랩해서 서로 비슷하게 연상되는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라악기 바알보아의 번외편 내지는 외전을 제작해서 메이슨 딕슨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의 내면적인 고뇌와 갈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내용의 스토리라인을 구성해서 영화 한 편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와 같은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마도 최근 WWE에서 좌안 시이나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라이즈 어버브 헤이트 증오를 딛고 일어서다와 거의 흡사한 형태의 스토리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고 스스로 대답을 제시한 뒤 본 칼럼 시리즈를 기획해서 이야기를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영화 라악기 바알보아와 WWE 프로레슬링을 모두 잘 짜여진 스토리라인에 의한 한 편의 드라마라고 봤을 때 두 드라마의 스토리라인 구성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화 라악기 바알보아에서도 라악기 대 메이슨 딕슨의 드림매치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 선수는 라악기가 아닌 메이슨 딕슨이었습니다. 이는 WWE 프로레슬링에서 더 락 대 좌안 시이나의 드림매치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 선수가 더 락이 아닌 좌안 시이나가 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영화에서 라악기 대 메이슨 딕슨의 드림매치를 추진한 인물은 메이슨 딕슨의 프로모터였습니다. 추억의 레전드와의 빅매치를 통해서 대박 흥행을 노리는 동시에 현역 최강자인 메이슨 딕슨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이는 WWE 프로레슬링에서 현역 최강자인 좌안 시이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라악기 바알보아를 시청한 관객들과 WWE 프로레슬링을 관전한 팬의 반응은 거의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구도의 똑같은 결말이 이루어지는 스토리라인의 드라마라 하더라도 어떠한 시점에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드라마의 스토리라인을 받아들이는 관객들의 감흥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철저하게 라악기가 주인공이었고 조연인 메이슨 딕슨은 그저 드라마틱한 극적 구성을 위한 일종의 양념 정도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WWE 프로레슬링에서는 오히려 좌안 시이나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펼쳐졌고 관객들 중에는 더 락이 주인공인 드라마를 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자의 의도와 관객의 반응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WWE 경영진이
굳이 상당수의 팬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좌한 시이나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스토리라인에 드라마를 밀어붙였다면 그 정도까지 좌한 시이나를 애지중지하고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실질적으로 WWE라는 기업체의 지금까지의 행보에 비춰봤을 때 WWE 경영진이 정서적으로 좌한 시이나보다는 더 락에게 좀 더 우호적으로 기울더라도 그것이 결코 이상하거나 어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WWE라는 기업체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홍보하는 WWF 애리튜드라는 키워드를 떠올려 보더라도 그 시절 간판 스타로 활약했던 더 락은 회사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도 가장 귀하신 몸으로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 슈퍼스타였습니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로 WWE라는 프로레슬링 단체에서 회사 이름 자체에 엔터테인먼트를 노골적으로 표방하면서 WWE 슈퍼스타 겸 할리우드 슈퍼스타로서 누구보다도 공을 들였던 슈퍼스타가 더 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락이 아닌 좌한 시이나를 주인공으로 선택했고 상당수 팬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WWE에서 좌한 시이나를 주인공으로 선택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우선 첫째로는 현실적인 주연 배우 캐스팅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더 락이라는 펄보울머얼 연기자가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가장 각광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주무대를 WWE보다는 할리우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WWE에서 더 락에게 주연 배우의 역할을 준다 한들 그 활동 영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좌한 시이나라는 펄보울머얼 연기자는 만능 엔터테이너로의 역량 자체로도 더 락을 제외한 현역 중에서는 가장 각광받는 인물인 데다가 레슬매니아 29이라는 이벤트 쇼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WWE를 주무대로 삼아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WWE 프로레슬링 자체를 한편의 드라마라고 가정해봤을 때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는 더 락이라는 펄보울머얼 연기자에게 좀 더 매력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들의 현실적인 선택은 좌한 시이나라는 펄보울머얼 연기자를 주연 배우로 캐스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WWE라는 기업체에서 자신들이 공략해야 할 대상, 즉 주고 계층을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느냐 하는 점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수의 많고 적음만을 따진다면 소위 애리튜드 세대로 대변되는 기존 매니아층, 즉 성인 남성 팬들이 WWE의 팬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WWE에서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는 고객층은 저연령대의 어린이 팬들이며 이들이 미래의 WWE의 주고객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어린이 팬들에게 가장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가 바로 좌한 시이나입니다. 따라서 실제 관중석에서의 반응 자체는 어린이 팬층의 렛츠 고 시이나 구호보다는 성인 남성 팬층의 시이나 석스라는 구호가 좀 더 크고 선명하게 들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WWE 프로레슬링이라는 드라마의 제작사 측에서는 그들의 주 타깃 고객층인 어린이 팬층의 반응을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고 좌한 시이나라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만화 같은 스토리라인이 구현되는 드라마를 제작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 10년 전에는 더 락이 지금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었고 오히려 그 당시에 더 락은 현재의 좌한 시이나와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10년 전에는 더 락과 스톤 콜드 스티브 어스틴이 동시대의 라이벌 관계를 이루며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WWF 애리튜드라는 키워드 자체에 포커스를 맞췄을 경우에는 WWE 경영진이 정서적으로 더 락보다는 스톤 콜드 스티브 어스틴에게 우호적으로 기울더라도 그것이
그리 이상하거나 어색하지는 않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WWE 매니아층의 주축을 이루던 청소년과 성인 남성 팬층의 정서도 상대적으로 스톤 콜드 스티브 어스틴에게 좀 더 우호적으로 기울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당시의 WWE에서는 아이콘 대 아이콘이라는 제목이 설정된 스토리라인의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그 주연 배우로 헐크 호우겐과 함께 더 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0년 전에 WWE에서 더 락을 주인공으로 선택했던 요인도 역시 오늘날 좌한 시이나를 주인공으로 선택한 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현실적인 주연 배우 캐스팅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당시 스톤 콜드 스티브 어스틴은 38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잦은 부상에 시달리며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더 락은 이제 갓 30대에 진입하며 나이 자체로도 전성기에 접어들었고 프로레슬러라는 직업군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물게 부상도 거의 당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WWE 프로레슬링이라는 드라마의 제작사 측에서는 더 락이라는 헐포울멀 연기자를 주연 배우로 캐스팅했습니다. 둘째, WWE라는 기업체에서 자신들이 공략해야 할 대상, 즉 주고 계층을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도 WWE의 기존 매니아층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샵존 티셔츠 판매량에서는 스톤 콜드 스티브 어스틴이 가장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WWE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전면에 표방하면서 주 타깃으로 삼았던 고객층은 프로레슬링 매니아층 이외의 대중들에게까지 홍보 효과를 노리며 잠재적 고객층의 외연 확대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WWE에서 공을 들이며 할리우드에 진출시켰던 더 락의 대중적인 인지도와 홍보 효과에 그만큼 기대를 걸었던 것이고 엔터테이너라는 수식어가 누구보다도 어울리는 더 락이라는 펄포울멀 연기자에게 주인공의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10여 년 전인 2000년에서 2002년에 WWE에서는 그들의 간판 스타로서의 무게 중심이 스톤 콜드 스티브 어스틴에서 더 락으로 이동했던 것이고 더 락은 대선배인 헐크 호우겐으로부터 시대의 횃불을 넘겨받는 이벤트의 주인공이 되는 행운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스톤 콜드 스티브 어스틴은 2002년 이후 WWE에서의 자신의 입지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 다소의 불만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브라악 레스너라는 신인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서 각본 운영진 측에서 스톤 콜드 스티브 어스틴에게 한 차례 더 희생을 요구했다가 그 불만이 폭발했던 사건이 바로 유명한 워크아웃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상당수 매니아층의 정서 또한 이에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로 기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WWE의 기존 매니아층의 일각에서는 더 락에 대해서 다소 곱지 않게 보는 시각도 일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더 락이 WWE를 떠나서 할리우드에서의 영화배우 활동에만 전념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난 실망감을 표출하며 You sold out, 넌 팔려갔어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야유를 보내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더 락에 대한 안티 분위기는 오늘날의 좌한 시이나에 대한 안티 분위기처럼 노골적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월이 흐르다 보면 과거의 일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포장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더 락과 스톤 콜드 스티브 어스틴 이전에 WWE의 간판 스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브렛 히트맨 하트와 쇼온 마이클스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앙숙, 철천지 원수라는 말부터 떠오를 정도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경쟁자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시절의 추억을 공유한 팬들 사이에서는 브렛 히트맨 하트와 쇼온 마이클스 두 선수 모두 그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상징하는 존재로 포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더 락과 스톤 콜드 스티브 어스틴의 경우 서로의 팬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의 불씨가 있었다 한들 극도의 이질감을 느낄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며 이질감보다는 동질감이 훨씬 강한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시절의 추억을 공유한 팬들 사이에서는 더 락과 스톤 콜드 스티브 어스틴 두 선수 모두 그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상징하는 존재로 포장이 되는 모습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가량의 세월이 흐르면서 더 락 이후에 새로운 시대의 주역인 좌안 시이나라는 선수가 간판 스타로 떠오르면서 더 락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것입니다. 일단 더 락 때 좌안 시이나의 구도가 설정되었을 때만큼은 과거의 스톤 콜드 스티브 어스틴과 더 락 중 누구의 팬이었든지 간에 소위 애리튜드 세대로 대변되는 기존 매니아층에서는 모두 더 락을 애리튜드를 상징하는 인물로 여기면서 좌안 시이나와는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나이가 한참 어린 저연령대의 어린이 팬층에서는 더 락을 그저 과거에 한때 잘 나갔던 선수 또는 유명한 영화배우 정도로 느낄 뿐 느끼는 감흥의 정도가 기존 매니아층과는 이질적인 정서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10년 전인 2002년에는 WWE 경영진이나 기존 매니아층의 정서상으로는 더 락보다는 스톤 콜드 스티브 어스틴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미래를 감안한 WWE 경영진에서는 더 락을 주인공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대선배인 헐크 호우겐이 현역 간판 스타인 더 락에게 시대의 횃불을 건네주는 스토리라인이 설정된 드라마를 구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약 10년가량의 세월이 흐른 2011년에서 2013년의 상황에서는 WWE 경영진이나 기존 매니아층의 정서상으로는 좌안 시이나보다는 더 락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미래를 감안한 WWE 경영진에서는 좌안 시이나를 주인공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헐크 호겐으로부터 시대의 횃불을 건네받았던 더 락이 다시 그 횃불을 현역 간판 스타인 좌안 시이나에게 건네주는 스토리라인이 설정된 드라마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WWE 프로레슬링 매니아층의 정서 역시 더 락과 좌안 시이나를 향한 감정은 복잡 미묘한 일종의 양가 감정 같은 것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락 대 좌안 시이나라는 대립구도가 설정되었을 때 기존 매니아층의 정서나 팬심 자체는 분명 좌안 시이나보다는 더 락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기우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WWE에 잠깐 이벤트성으로 출연하는 선수가 WWE의 현역 중에서도 동시대 경쟁자들을 모조리 제압해버린 절대강자인 선수를 이기고 간다면 WWE의 현역 선수단 전체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정서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M 펑크가 더 락과 좌안 시이나 두 선수를 동시에 싸잡아서 비난하는 발언을 했을 때는 매니아층이 열렬한 환호를 보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인터넷상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매니아층에서는 최근 3년간 2011년에서 2013년에 WWE 레슬매니아 27에서 29에 이르는 더 락 대 좌안 시이나의 세대 간 격돌을 지켜보면서 매우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매니아 활동을 별로 하지 않고 TV로만 WWE를 시청하는 팬들, 특히 그 중에서도 저연령대의 어린이 팬들에게는 이러한 세대 간 격돌이 새로운 차원의 볼거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는 10년 전에 더 락이 헐크 호겐에게 승리를 거뒀던 아이콘 대 아이콘 대결이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과도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신들의 영웅이자 어린이의 친구인 좌안 시이나가 더 락이라는 막강한 적수를 만나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결국 최후에는 승리자에 등극하는 만화적이고 드라마틱한 스토리라인에 몰입해서 슈퍼얼 히어로 좌한 시이나에게 더더욱 환호하게 되는 반응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슈퍼얼 히어로 좌한 시이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스토리라인 자체는 어린이 팬들을 열광시킬 만한 한 편의 드라마로서의 가치가 있고 20여 년 전 헐크 호우겐에게 열광했던 올드 팬들 중에서도 좌한 시이나를 통해서 마치 헐크 호우겐의 재림을 보는 듯한 대리만족을 느끼는 필자와 같은 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좌한 시이나는 WWE 프로레슬링 역사에서 21세기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로서 기록되기에 충분한 경력을 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매니아층 또는 경기장을 찾는 성인 남성 팬층의 상당수는 이러한 좌한 시이나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에 정서적으로 동조하기보다는 극도의 반감을 표출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번에 더 락 때 좌한 시이나의 세대 간 격돌 구도에서 좀 더 극심하게 표출되기는 했지만 이미 좌한 시이나가 스타덤에 오른 2005년 이후부터 고질적으로 누적되어 왔던 고민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좌한 시이나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꼽는다면 아마도 2007년에 개최되었던 WWE 레슬매니아 23를 첫손에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WWE 레슬매니아 주최 측에서는 20년 만에 귀환이라는 홍보 문구를 적극 내세웠습니다. 20년 전인 1987년에 WWE 레슬매니아 3의 개최지와 같은 도시에서 다시 한번 그때와 같은 성공적인 이벤트를 치르겠다는 의지가 담긴 홍보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헐크 호우겐이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3년 연속 승리라는 대기록을 작성한 지 20년 만에 좌한 시이나가 타이 기록을 작성한 이벤트이기도 했습니다. 20년 전인 1987년 레슬매니아 3의 메인 이벤트는 안드레 더 자이언트 대 헐크 호우겐의 격돌이었고 20년 후인 2007년 레슬매니아 23의 메인 이벤트는 좌한 시이나 대 쇼온 마이클스의 격돌이었습니다. 메인 이벤트에 적용된 스토리라인 자체는 20년 전과 비슷한 설정들이 있었습니다. 1987년 당시의 상황에서는 과거의 강자였던 안드레 더 자이언트와 현역 최강자인 헐크 호우겐이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안드레 더 자이언트가 헐크 호우겐을 배신하고 악역으로 전환하면서 세계 챔피언 타이틀 도전을 선언하는 스토리라인이 설정되었습니다. 당시 팬들은 안드레 더 자이언트의 악역 전환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팬들은 스토리라인에 전적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헐크 호우겐에게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고 안드레 더 자이언트에게 엄청난 야유를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레슬매니아 3의 메인 이벤트가 끝나고 악역인 안드레 더 자이언트와 매니저 바비 히난이 퇴장할 때도 관중석 여기저기서 빈병 등을 투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년 후인 2007년의 상황에서도 설정 자체는 20년 전과 비슷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강자였던 쇼온 마이클스와 현역 최강자인 좌한 시이나는 모두 팬들의 환호를 받는 영웅적인 캐릭터였고 서로 우정을 나누는 사이였지만 레슬매니아 시즌을 앞두고 쇼온 마이클스가 좌한 시이나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세계 챔피언 타이틀 도전을 선언하는 스토리라인이 설정되었습니다. 만약 20년 전의 관중들이었다면 쇼온 마이클스의 배신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좌한 시이나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의 관중들의 반응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WWE에서의 스토리라인에 전적으로 감정이입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좌한 시이나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야유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상의 매니아층에서는 대선배이자 레전드인 쇼온 마이클스가 좌한 시이나의 승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설정된 것에 대한 반감과 이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다수를 이뤘던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팬들이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그대로 감정이입을 하고 열광했던 것과는 달리 인터넷 등의 매체가 발달한 오늘날의 팬들은 웬만해서는 쉽게 감정이입을 하거나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표출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WWE 프로레슬링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고민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WWE 프로레슬링의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좌한 시위나 전성시대가 본격화된 이후로 이러한 고민들이 더욱 극심하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필자의 부연 설명. 좌한 시위나 시대의 특이 현상. 좌한 시위나가 WWE 프로레슬링의 간판 스타로 떠오른 2005년 이후로 어린이 팬들이 주축이 된 열광적인 팬덤의 지지도는 갈수록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성인 남성 팬들이 주축이 된 극렬한 안티 분위기도 점차 고조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경기장을 찾은 현장 관중들 사이에서도 레츠고 시이나와 시이나 썩스로 상징되는 서로 상반된 구호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상황은 인터넷 활동에 적극성을 띠는 매니아층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매니아적 성향이 강한 온라인 공간의 경우에는 좌한 시이나에 대한 안티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향을 띠었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WWE 프로레슬링 매니아층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초창기에는 좌한 시이나가 베테랑급 선배 레슬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승수를 쌓아가며 타이틀과 메인 이벤트를 독식하는 데 대해서 상당수의 매니아층이 극심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좌한 시이나가 트리플 H를 꺾고 타이틀을 수성했던 2006년 WWE 레슬매니아 22를 계기로 해서 현 시대를 좌한 시이나의 시대로 규정하는 분위기가 굳어져가기 시작했고 좌한 시이나가 쇼온 마이클스를 꺾고 타이틀을 수성했던 2007년 WWE 레슬매니아 23를 계기로 해서 좌한 시이나는 21세기판 허울크 호우겐의 이미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좌한 시이나가 전성기를 구가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매니아층의 안티 분위기도 더욱 극심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즈음부터 인터넷 공간에서도 좌한 시이나에 대한 매니아층의 비판 내지는 비난을 놓고서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시대, 특히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에이튜드 시절과 현 시대의 좌한 시이나를 비교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WWE의 베테랑급인 테크니션 레슬러들 또는 TNA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테크니컬 레슬러들에 대한 지지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좌한 시이나의 경기력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좌한 시이나 전성시대가 도래한 이후 초창기까지만 해도 그의 안티가 주축을 이룬 온라인 공간의 매니아층에서는 좌한 시이나를 과거 선배 레슬러들과 비교하면서 포스가 부족하다 등등으로 다소의 폄하를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서 2008년을 거치면서는 이제 좌한 시이나가 완벽한 대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좌한 시이나에 대한 지지 의견을 피력하는 팬들도 나타나고 여기에 대해 반발하는 팬들도 나타나는 등 논쟁이 한층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로 접어들 즈음 해서부터는 분위기가 다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팬이든 안티이든 간에 좌한 시이나의 대세 자체는 실체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지만 상당수 팬들의 반발을 묵살한 채 좌한 시이나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를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WWE 수뇌부 또는 각본진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매니아층의 대다수의 의견으로 표출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 인터넷 활동을 하는 매니아층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바다 건너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활동을 하는 매니아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필자의 기억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여러 의견 글들 중에서 현 시대가 좌한 시이나의 시대이고
대세가 좌안 시인화인 것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기는 하겠지만 과연 훗날 팬들이 좌안 시인화의 시대를 온전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인가 하는 식의 뉘앙스로 쓰여진 글을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필자의 기억 자체도 좀 가물가물한 부분이고 당시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던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문득 당시에 그러한 글이 머릿속에 얼핏 떠오르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느 분야에서든지 한 분야의 역사를 논할 경우에는 소위 정사와 야사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정사라는 것은 특정 인물 또는 집단이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됐던 것에 대한 사실 전달 자체에 초점을 둔 기록입니다. 반면에 야사라는 것은 그 분야의 내부 속사정을 깊숙이 알고 있는 일부 관계자들에 의해서 소위 비화, 뒷이야기의 형식으로 전해져 오거나 또는 루머, 소문의 형태로 대중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꼭 정식으로 역사학을 공부하는 역사학도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며 팬덤 또는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스포츠와 연예계의 각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WWE 프로레슬링의 경우에도 이 분야의 역사를 논할 때는 자연스럽게 정사라는 것과 야사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정사라는 것은 아무래도 특정 선수 또는 단체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는 식의 사실 전달에 초점을 맞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WWE를 시청하는 팬들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WWE의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할 경우에 20세기에는 헐크 호우겐이라는 희대의 영웅이 존재했고 21세기 들어서는 그의 후계자로서 한때 더 라악이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좌안 시인화가 21세기판 헐크 호우겐으로서 등극하게 되었다라는 서술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2002년에는 헐크 호우겐이 더 라악에게 시대의 횃불을 건네주었고 2012년에는 더 라악이 그 시대의 횃불을 다시 좌안 시인화에게 건네주었다와 같은 서술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정 인물이 승자가 되고 패권을 잡는 식의 사실 전달에 치중한 서술 방식이 WWE 프로레슬링의 역사를 논함에 있어서 정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야사라는 것은 이러한 단순 사실의 나열을 넘어서서 극소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의해 구전되어 온 백스테이지 뒷이야기라든지 또는 오늘날 인터넷 공간에서 매니아층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가십성 루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좌안 시인화 전성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볼 경우에는 단순히 좌안 시인화가 승자가 되었느냐, 패자가 되었느냐에 그치지 않고 좌안 시인화에 대해서 WWE의 수뇌부나 경영진, 각본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화두가 되기도 하고 또는 팬들이 이러한 WWE의 방침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화두가 되기도 합니다. 좌안 시인화가 21세기판 헐크 호우겐으로 승승장구하기는 했지만 상당수의 매니아층은 이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표출했다와 같은 서술 방식이 WWE 프로레슬링의 역사를 논함에 있어서 야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 분야의 역사 서술 방식에 견주어서 비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글에서도 종종 삼국지를 비유의 소재로 삼는 경향이 있고 또한 전체 대중에게 있어서도 삼국지라는 소재는 상당한 주목을 끌만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국지야말로 정사와 야사라는 서로 상반된 역사서술 방식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필자도 여기서 삼국지를 소재로 삼아서 비유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사실 삼국지를 논할 때는 진수라는 사람이 저술한 삼국지가 정사로 알려져 있고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소설 삼국지연의가 야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진수의 정사 삼국지라고 해서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사실 전달 자체에 초점을 둔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소수의 역사학자 또는 역사학도를 제외한다면 정사 삼국지의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는 민중에 의해서 구전되어 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작가의 상상력이 첨가된 창작물로서 야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설 삼국지연의가 동아시아권 전체에 걸쳐서 수백 년 동안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야사가 정사를 압도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삼국지라고 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가 중국 민중에게도 널리 읽혀지고 동아시아권 전체에 걸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소설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역사학도들 사이에서는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 대해서 역사 왜곡이 일부 있다는 비판을 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연의의 내용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가문 또는 특정 국가가 역사의 승자가 되었다는 사실 전달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서술 방식에 있어서 정사와 야사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사 삼국지의 경우 사실 조조와 원소의 패권 다툼이었던 관도대전이 사실상의 대세를 결정짓는 비중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조조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간악하고 교활한 희대의 간흥조조의 이미지와는 다른 면모로 서술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초고, 삼국 중에서 위나라가 가장 압도적으로 강력한 세력을 가졌고 총나라는 세력이 가장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나라에게 가장 강력하게 도전했던 숙적이기는 했지만 결국 가장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위나라 내부에서 정변이 일어나서 조씨 왕조를 갈아엎은 사마씨 왕조가 진나라를 세운 뒤 진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며 최후의 승자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울 때 세계사 교과서에는 이 시기를 위진 남북조 시대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승자가 되었고 누가 패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전달만큼은 아무리 소설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역사적 사실을 놓고도 누구를 주인공으로 설정하느냐 하는 시점에서부터 정사와는 확연히 다른 서술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비는 한 왕실의 적통을 이은 영웅적인 인물로 그리고 조조는 희대의 간악하고 교활한 악인으로 묘사하면서 선과 악의 대립구도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의 참모이자 브레인 역할을 하는 제갈공명이라는 인물 역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야사에서는 정사와는 달리 승자가 아닌 패자를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삼국지연의에서는 관도대전의 비중이 상당히 축소된 반면에 적벽대전이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초고, 삼국의 대결 구도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의 개념보다는 유비, 조조, 손권으로 상징되는 인물의 포커스를 맞춘 가운데 유비와 조조를 각각 선과 악을 대표하는 라이벌 관계로 설정했고 유비가 이끄는 총나라는 독자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우리 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의 생전 이야기와 유비 사후의 제갈공명이 북벌을 주도하는 내용 등이 소설의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갈공명 사후 총나라가 멸망하고 진나라가 오나라까지 멸망시키면서 통일하는 내용들은 매우 간략히 서술되고 끝나고 있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완전히 날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만큼은 아무리 픽션이라 해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의 승자인 조조 또는 위나라 또는 사마연 또는 진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했고, 패자인 유비 또는 총나라에 대해서는 매우 영웅적인 묘사를 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독자들은 유비의 총나라가 승자가 되지 못한 사실을 매우 애석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에피소드에서는 작가의 상상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대다수 독자들은 이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역사학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정색하면서 역사 왜곡이라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관중이라는 소설가가 저 내용들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창작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와 제갈공명 또는 그들이 이끌었던 총나라에 대해서 상당수의 민중들이 한 왕실을 이어받은 적통이라 여기는 바닥민심 같은 것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이러한 것을 나관중이라는 소설가가 자신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삼국지연이라는 소설로 탄생시켰을 것입니다. 즉, 역사적인 사실의 단순 나열로서 누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었는가와는 별개의 문제로 후한 말기 당대의 민중들이 조조의 위나라 또는 사마염의 진나라가 승자가 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감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대척점에 있었던 유비 또는 제갈공명이 이끌었던 총나라에 대한 영웅담이 전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즉, 야사라는 것은 정사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정사와 야사가 존재하는 현상은 어느 분야에서나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에게 관심도가 높은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 삼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 경우에도 상당한 분량의 정사와 야사가 서로 상반된 서술 방식으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스포츠와 연예계의 각 종목, 각 분야의 팬덤 내지는 매니아 내지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해당 분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 때도 그러한 식으로 서로 다른 상반된 서술 방식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본 칼럼 시리즈에서 필자는 이러한 정사와 야사의 상반된 서술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삼국지, 삼국지연의를 예로 들어서 비유를 해본 것입니다. 아마도 WWE 프로레슬링의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사와 야사의 전혀 상반된 서술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에는 더 락이 헐크 호우겐에게 승리를 거뒀고 2013년에는 좌한 시이나가 더 락에게 승리를 거뒀다와 같은 서술 방식은 단순 사실의 나열로서 정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좌한 시이나는 2013년 레슬매니아 29에서 더 락에게 승리하며 시대적 정통성을 부여받았다. 또는 20세기에는 헐크 호우겐이라는 영웅이 존재했고 21세기에는 좌한 시이나라는 영웅이 존재했다와 같은 서술 방식 역시 역사가의 해석 내지는 부연 설명이 약간 첨가되기는 했어도 정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에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이 역사의 승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WWE의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마음 깊이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반발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각본에 의한 스토리라인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WWE의 방침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표출하는 매니아층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좌한 시이나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선수 또는 집단에 대해서 지지를 표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서 삼국지에 대한 비유를 했을 때 상당수의 민중들이 조조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그의 대척점에 있는 유비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낸 것과도 비슷한 성격을 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는 크게 두세 갈래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좌한 시이나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강한 에리투드 세대를 추측으로 해서 그들의 추억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더 락, 스톤 콜드 스티브 어스틴, 언더얼테이커, 맥 폴리, 디,
제너레이션 X 등에 대한 영웅담이 회자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WWE의 베테랑급 테크니션인 커트 앵글, 크리스 베나, 에디 게레로 등의 선수들에 대해 찬사를 보내거나 TNA 쪽에 AJ 스타일스, 제프 하디 등의 명품 경기력에 찬사를 보내며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로서의 좌한 시이나의 경기력을 성토하는 매니아층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좌한 시이나의 동시대 라이벌이었던 랜디 오울턴, 바티스타, 엣지를 비롯해서 차세대를 노리는 후발주자인 CM 펑크, 데니얼 브라이언 등등에 대한 성원을 보내는 팬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터넷상의 이러한 분위기가 모든 프로레슬링 팬들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매니아층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분명 존재하기는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매니아층은 WWE 프로레슬링 팬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모든 레슬링 팬들의 의견과 동일시하는 것은 분명 위험한 견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상의 매니아층의 의견이라 함은 아무래도 이 분야에 가장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팬들의 정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좌한 시이나의 독주 시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며 WWE 스토리라인이나 방침과는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내고 좌한 시이나와는 대척점에 있는 존재를 설정해서 그들에게 성원을 보내고 그들에 대한 추억이나 영웅담을 나누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식으로 정사와 야사라는 서술 방식에 입각해서 먼 훗날의 팬들이 WWE 프로레슬링의 역사를 논하게 될 때 좌한 시이나의 시대에 대한 인식은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사라는 것은 문서 또는 영상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누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었는지와 같은 단순 사실에 대해서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좌한 시이나는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 또는 그 이후까지 독주 체제를 형성하며 자신의 시대를 열었고 21세기판 허얼크 호우겐에 비견되는 전성기를 열었다와 같은 서술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에 야사라는 것은 그러한 단순 사실이나 전적의 나열 이외에도 좀 더 디테일한 분위기나 문화현상에 대한 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좌한 시이나의 전성시대를 맞이한 21세기 초반에 이 분야의 상당수 매니아층에서는 좌한 시이나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표출했고 좌한 시이나를 밀어주는 WWE의 방침 자체에도 거부감을 표출하면서 그 대척점에 있는 선수들에게 성원을 보내는 팬 문화가 형성되었다와 같은 서술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튼 21세기판 허얼크 호우겐으로 떠오른 좌한 시이나의 전성시대에는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분위기의 정사, 야사와 같은 서술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실제 WWE의 링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현장과 그 현장을 관람하는 팬들 사이에 이질적인 기류가 흐르는 문화현상은 인터넷이 활성화된 21세기의 문화적 특이현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 9에서 기속, 출처, 대부분의 정보는 야후 위키피디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의존했으며 그 외에도 PWHF 명예의 전당 홈페이지, 프로페셔널 레슬링 온라인 뮤지엄, 최승모의 레슬링 홈페이지, 레슬뱅크닷컴, 레슬매니아닷컴 등에서 얻은 정보들을 참고했습니다. 원문 작성자, 존 시네이션, 존 시네이션 개인 블로그 연재. 원문 작성 날짜, 2014년 2월 7일. 음성 출처, 클로바 더빙. 이 콘텐츠의 음성 더빙의 출처는 클로바 더빙입니다.